152페이지요. 유치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요, 이번 시간 끝나고 짜장면 먹으러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오늘 그냥 먹는 게 낫겠다. 저분 또 이따 또 2시 되면 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1시간만 끝나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면 짜장 먹고 나서 1시간 있다가 채권법 특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유치권 한번 보시면, 유치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치권은요, 타인이죠. 먼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물건이나 유가증권을요, 여기서 적법하게 점유해야 돼요. 적법하게 점유해서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에요. 이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변제기에 변제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원래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의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의의. 모든 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관식 시험을 치면 의의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의의로부터 요건이 나와요. 요건으로부터 효과가 나와요. 요건을 말하겠죠? 원인이라고 그랬죠? 효과를 말하겠죠? 결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제라고 우리가 이런 법을 전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의를 하나하나를 다 암기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의가 필요한 경우가 몇 가지씩 있어요. 아까 우리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 저당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전후로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이것은 하나하나를 써놓고 거기에 맞게끔 설명을 쭉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라든가 이렇게 지금처럼 유치권이라든가 이런 경우, 이런 몇 가지 경우는 의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 외의 경우는 우리가 전체를 설명하고 나눠서 이것이 전세권이다, 이것이 지상권이다, 이것이 지역권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의의를 자세히 설명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지역권이라는 것은 이렇다, 지상권이라는 것은 이렇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데요. 유치권의 경우는 먼저 의의를 가지고 먼저 다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타인이니까 자기 소유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타인은 누구를 타인이라고 하죠? 타인. 타인은 누구를 타인? 남은 누구야? 남은 누구야? 맞아. 남은 누구예요? 무슨 말이었죠? 나 빼고 다 남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 빼고를 다 뭐라 한다? 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소고비하고 도고비는, 소고비는 뭐고 도고비는 뭐예요? 소고비는 뭐고 도고비는 뭐예요? 소고비는 간단히 얘기하면 건물 짓는 건축주, 건물 공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도고비는요, 건축주, 건물주. 알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라고 하는 건물주가 의리라는 사람은 이 의리라고 하는 건축업자한테 건물 하나 건축해달라고 하죠? 이거를 소고비인이라고 하고 건물주를 뭐란다? 도고비이다. 이렇게. 그래서 소고비인이요, 공사했는데 돈 안 주죠? 그럼 유치권 행사하죠. 그 다음에 소고비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했죠? 이런 경우는 안 돼. 왜요? 아무리 건물주가 건물을 지어달라고 했어도 만약에 소고비인이요, 자기의 돈으로 건물을 짓죠? 그럼 일단 그것은 소고비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고비인한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거죠? 일단 자기 것인가 자기한테 자기 물건에 자기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우리가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은 누구의 물건이에요? 타인의 물건이죠. 알겠죠? 그래서 안 되죠. 그런데요, 이것을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하죠? 그러면 도급인 것이 돼. 그러면 남의 것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돼. 그래서 소급에 관한 것은 3가지의 형태가 있다. 이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물건이죠? 물건은 뭐가 있어? 동산하고 부동산이 있죠? 동산하고 부동산이요.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뭐를 하지 않는다? 배설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법정담보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법정담보물건 이렇게. 그 다음에 적법한 점유죠. 적법한 점유니까 절도범이죠. 절도범이 비용을 지출하죠. 그래서 유치권이 안 되죠. 그래서 절도범 유치권이 안 된다. 절도범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임대차 해지 후 비용을 지출하죠. 비용 유치권이 안 돼요. 알겠죠? 물건이나 유가 증권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여기서 뭐가 있냐? 권리금이죠. 권리금 안 돼요. 보증금 안 돼요. 보증금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가장 시험 많이 나온 게 권리금이에요. 그 다음에 매매대금 안 돼요. 매매대금. 매매대금 안 돼요. 그래서 매매대금 뭐냐면 자재납품대금이요. 자재납품대금이라고 해서 매매대금은 안 돼요. 자재납품대금은 뭐냐면 건물 공사를 짓는데, 건물을 짓는데 자재납품한 사람 있죠.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거죠.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 아니죠. 철근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거 제공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자기가 이걸 납품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임대인이죠.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안 돼. 이게 이런 뭐죠? 임대인은 누구예요? 물건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그 다음에 변제기죠. 변제기는 뭐냐면 돈 갚을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유치권 행사를 해.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차를 수리해달라고 했어. 오늘 차를 수리해서 20만 원이 나왔어. 돈을 안 주죠? 그러면 자동차 수리한 사람은요, 돈 받을 때까지 물건을 뭐 하고 있어? 잡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냐? 내가요, 수리업자한테 내가 돈이 없어서 한 달 뒤에 드릴게요. 한 달 뒤에. 그러면 돈 갚을 변제기가 언제죠? 한 달 뒤죠? 그럼 오늘 수리가 끝났죠? 오늘 수리가 끝났어도 나한테 돈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언제 청구하죠? 한 달 뒤에 청구하죠? 그러니까 한 달 뒤가 변제기가 되죠. 그러니까 한 달 뒤까지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뭐라 한다?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달 동안 배제하기로 특약을 했다 이 말이죠. 이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것도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그 다음에요, 변제 받을 때까지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불가분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치권은요, 불가분성하고 부종성하고 소반성이 있다고 그랬죠. 뭐는 없다? 우물추가 없다. 우선배 조건, 물상대의성, 추구표가 없다. 우물추가 없다. 우선배 조건은 왜 없냐?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 이 말이죠. 순서를 나타낼 수 없으니까. 물상대의라 추구표가 없는 것은 유치권은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도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물상대위와 추구표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유치권이죠. 여러분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해서 뭘 한다? 인도를 거절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점유는 뭐죠? 여기서 점유는 직접 점유하고 무슨 점유가 있다? 간접 점유가 있다. 그래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직접 점유는 뭐가 있어요? 이런 봐봐, 이거 공장이죠. 갑의 공장을 을이 수리해서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갑이 돈을 안 주면 을이요, 이 공장을 직접 바르게 떨쳐가지고 아무도 못 들게 막을 수 있죠. 그럼 여기서요, 유치권자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유치권자가. 알겠죠? 그런데요, 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치권자가 간접이다. 유치권자가 간접으로 점유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공장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다? 여기다 경비 용역업체 경비죠. 경비한테 여기를 잘 막으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는 다른 데 가서 공장을 짓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비가 뭘 한다? 직접 점유하죠. 경비를 통해서 유치권자가 간접으로 점유한다고 그래. 이래도 유치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경우는 안 되냐? 채무자죠, 채무자.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시키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죠. 이것은 절대로 안 돼요.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를 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채무자한테 물건을 돌려줬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점유를 하지 않는다. 점유를 상실했다. 점유를 상실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시키면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유치권이 안 되는 것. 유치권이 안 되는 것. 이거. 알죠? 이게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는 법정이죠? 법정이니까 당사자 간에 합의로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합의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 법정 담보 물권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BMW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요 여기요 소나타예요. 소나타 이렇게요. 그런데 소나타를요 을한테 수리를 맡겼어.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100만 원이 채권이잖아요.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 그런데 갑이요, 돈 100만 원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의리라는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를 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유치권 행사한다? 돈 받을 때까지. 그런데요, 딱 보니까 의리 가서 보니까요, 아, 갑한테는 또 BMW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비록 소나타를 수리했지만 갑의 차로 BMW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BMW를 유치할 수 있느냐, 소나타만 유치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알겠죠? 둘 다 똑같이 갑의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1번 BMW만 수리한다, 2번 소나타만 수리한다, 3번 BMW나 소나타나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4번 둘 다 할 수 있다, 돈 받을 때까지, 5번 미치고 팔짝. 몇 번이다? 몇 번? 4번이 뭐예요? 둘 다 할 수 있다? 여러분요, 채권하고 이것을 목적물이라고 그래요. 이 채권하고 목적물은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결련성. 그래서 뭐냐면 결련성이라는 게 뭐냐? 체인이죠, 체인.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요? 이것과 이것은 연결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채권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이냐? 소나타로부터 발생하죠? 저기 봐봐.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돼야 돼.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어느 물건으로부터 발생했죠? 소나타로부터 발생했죠? 그래서 소나타에 대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이게 수리비가 2월 1일 날 수리해서 2월 1일 날 변제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유치권 행사를 어떻게 하죠? 점유를 해야 되냐, 점유? 점유를 해야 되죠? 2월 1일 날 수리가 끝났는데 점유를 언제 하냐, 점유를. 점유를 2월 1일 날 해야 되냐, 3월 1일 날 해도 되냐 이 말이죠. 점유를. 2월 1일 날 수리가 끝났어. 근데 돈을 안 줘. 그러면 유치권 행사를 하면 돈을 안 주면 바로 유치를 해야 되느냐, 나중에 유치해도 되느냐, 나중에 점유해도 되느냐 이 말이죠. 언제 유치권이다? 1번 2월 1일, 2월 3월 1일, 3번 2월 1일이랑 3월 1일이랑 아무 때나, 4번 2월 1일, 3월 1일, 2월 1일 뭐죠? 4번 잘 모르겠네. 5번 미치고 팔짝이네. 몇 번이다? 언제다? 1번 2월 1일, 2번 3월 1일, 4번 2월 1일이나 3월 1일이나 선택적으로 아무 때나, 4번 미치고 팔짝, 5번 더 미치고 팔짝. 몇 번이다? 1번은 뭐야? 2월 1일. 3번은 뭐야? 둘 다죠? 그래서 여기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냐면 채권이죠, 채권. 채권이 발생하죠? 이 채권하고 점유는 어떻게 하냐? 언제 점유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점유는. 그러니까 2월 1일 채권이 발생했죠? 그러면 2월 1일 점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3월 1일 점유해도 된다. 이것을 뭐라 한다? 채권은 2월 1일인데 그러면 2월 1일 점유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언제 점유해도 된다? 3월 1일 점유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것과 이것은 결련성이 있지만 이것과 이것은 결련성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결련성이 있어 없어? 이것은 없죠? 없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하고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유치권이다 이렇게. 지금 됐나요? 이걸 뭐라고 한다? 유치권이다. 유치권. 됐죠 지금? 자, 오케이. 이걸 유치권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결련성을 봐봐. 채권하고 목적물은 결련성을 요하지만 채권과 점유 간에는 결련성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은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채권하고 물권을 구별할 줄 아는가 본단 말이죠.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물권은 뭐예요? 사람이 물건이요. 사람하고 물건. 자, 지금 이 건물이 있어요. 이게 갑의 거예요. 갑이 을한테 수리를 맡겼어요.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채권이죠.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을이요, 이 건물을 유치하고 있어요. 유치하고 있는 중에 이 건물이요,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요, 경락인이에요. 또는 병한테 팔려가지고 병이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경락인 매수인이에요. 이렇게요. 자, 봐봐요. 갑이에요. 갑하고 여기 을이에요. 알겠죠? 갑하고 을이에요. 그러면요, 을이요, 갑이 을한테 수리를 맡겨서 1000만 원이 나왔어요. 100만 원이 나왔어요. 100만 원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뭐가 돼요? 여기요. 이 물건 돈 안 주니까 물건을 유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하고 있는 중에 건물이 경매가 된 거예요. 병한테요. 여기서 문제요. 이 병은 을은 병한테 변제 청구할 수 있는가? 돈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유치권? 갑한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미 팔렸는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미 팔렸는데. 이 말이에요.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시험이 잘 나오니까. 자, 이 을은 병한테 돈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왜?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누가 수리를 청구했어? 갑이죠. 그래서 갑한테만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 청구를 못해. 갑한테만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이걸 채권이라고 한다니까. 내가 아까 이거 물어보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알겠죠? 자, 두 번째. 유치권은 누구한테 행사한다? 유치권은 1번 갑한테, 2번 병한테, 3번 갑과 병한테, 4번 잘 모르겠네, 5번 미치고 팔짝. 몇 번이다? 2번 병한테 1번은 1번도? 그래서 둘 다 청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돼. 둘 다 청구하는 거. 아 괜찮아 그거. 리액션 아주 좋아요. 이거 안 돼. 아 이거 아주 좋아. 알겠죠? 그거 아주 좋아. 그래서 갑과 병한테. 왜 갑과 병한테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 그러면 채권은요 특정인한테 청구한다. 그건 알겠죠? 자 그럼 봐. 자 여기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가 누구냐? 갑이 소유자예요. 여기 을이 임차에 렌트카를 했어. 갑의 것을 렌트했어. 그러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그래서 수리했어. 수리업자예요. 채권자, 유치권자죠?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났어. 100만 원이 채권이죠? 여기서 문제. 이 병은 갑한테 변제를 청구한다. 1번 갑에게 변제 청구, 2번 을, 3번 갑 또는 을, 4번 갑 그리고 을, 5번 미치고 팔짝. 누구한테? 자동차 소유자가 누구예요? 자동차 소유자가 누구냐고? 임차인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을한테? 누구한테 청구한다? 변제 청구는 을한테만 청구하는 것이다. 을한테만. 채권이니까. 수리 맡긴 사람 누구다? 저기 봐봐, 저기 건물. 수리 맡긴 사람 누구다? 너무 멀리 보지 마. 여기. 수리 맡긴 사람 누구다? 아니 여기 수리 맡긴 사람 누구다? 갑한테 청구하죠? 병한테 청구한다 못한다? 안 되죠? 여기 수리 맡긴 사람 누구예요? 그래서 을한테 청구하는 거죠. 을이 채무자 아니에요. 자, 유치권은 뭐 유치권은 사람이 물건을 뭐래서 점유. 물건을 점유해. 물건을 점유해서 언제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누구한테? 세상 누구한테나 뭘 한다? 인도를 거절한다. 알겠죠? 세상에서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다. 물건을 점유해서 돈 받을 때까지 세상 누구한테나 인도를 거절해. 그래서 우리는 유치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말 많이 써. 그러면 유치권이야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왜 유치권은 없지? 함정하면 그것은 전봇대한테 물어봐야 돼. 알겠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요. 봐. 여기서 문제. 누구한테 변제를 청구한다? 누구한테 돈 변제를 청구한다? 을한테 변제를 청구한다. 변제. 누구한테 유치권 행사한다? 1번 갑, 2번 을, 3번 병, 4번 갑, 을병, 4번 갑 또는 을 또는 병, 6번 미치고 팔짝. 몇 번이다? 누구한테 유치권 행사한다? 왜 갑과 을이다? 왜 갑과 을이다? 맞으니까 이제 끼워 맞춰봐. 갑과 을한테 행사를 해. 유치권은 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도. 이걸 우리는 대세권이라고 그래. 대세권. 물권은 세상 누구한테나 주장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사람을 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이 채권을 받을 때까지 이 물건을 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든지 나한테 1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100만 원만 주면은 당연히 유치권 주겠다, 뭐죠? 물건 주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어. 부종성이 엄격하다. 엄격. 기억나요? 채권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소멸해. 부종성이 엄격하다. 뭐라고 썼어? 유치권이라고 썼잖아요. 안 썼어요? 유치권 썼죠? 부종성이 엄격하다. 유치권이란 말이죠. 부종성이 엄격해요.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은 부종성이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담보 채권이 없어지면 당연히 유치권이 없어져. 그러니까 어떤 놈이든지 나한테 돈 갚으라 이거죠. 그 돈 받을 때까지 누구한테는, 이 세상 누구한테, 내가 봐봐, 나는 이 물건을 수리한 거지 사람을 수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으로부터 발생했으니까 이 물건의 수리 비용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상 누구한테나. 이것을 우리는 물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갑에게도 유치권, 병에게도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도 갑이나 을한테 다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누구한테만 청구한다? 채무자한테만.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이게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답 좀 해봐.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럼 봐봐. 여기가 상당한 담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소멸을 청구. 상당한 담보를 제공, 상당. 이때 상당이라는 것은 이게 만약에 BMW다. BMW. 그럼 여러분요, BMW의 상당이란 말이에요. 100만 원의 상당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얼마짜리를 다른 걸 갖다 주고 BMW가 달라게 할 수 있어, 갑이. 알겠죠? 그러면 차값의 상당이에요? 100만 원의 상당이에요? BMW를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이 없어서 유치를 당하고 있는데 BMW의 상당은 그러면 벤츠를 하나 새롭게 하나 사다가 주고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100만 원 때문에 지금 유치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된 권리 아니에요. 100만 원의 상당이지. 100만 원에 상당한 100만 원에. 그러니까 뭐요? 마티즈 7년산 7년산 마티즈. 알겠죠? 그건 얼마 나온다? 중고 가면 200만 원 나오지. 200만 원? 300만 원 나온다. 그래? 300만 원에. 그러면 300만 원 나오죠? 그럼 300이면 100만 원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걸 맡기고 BMW 달라 이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이제 지워 이제 여기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아니 내가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놈이 돈을 안 주니까 계속 유치할 수 없잖아요. 이러면 유치권은 어떻게 행사하냐? 유치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유치하고 있는 중에 이 차가 예를 들어서 펑크가 났다거나 유리가 깨진다거나 어디로요? 바퀴 잘못돼가지고 물이 샌다거나 그럼 어디 한다? 또 수선 의무도 있단 말이에요. 수선 의무. 수선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죠? 이 비용에 대해서 또 뭘 할 수 있다? 또 유치권을 또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그 자동차를 유치하고 있는데 비가 오는데 보니까 비가 샌단 말이죠. 그러면 잘 됐다. 열심히 세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야 되니까 그 또 비가 샌 걸 또 수리해야 돼. 수리하면 또 비용 나오잖아요. 그 비용에 대해서 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이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언제까지 이런 짓 할 수 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여기서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뭘 하냐? 대여할 수 있어. 대여. 그 다음에 담보 제공.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승낙 없이 보존을 위한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을 할 수 있어. 승낙 없이 보존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있어. 승낙 없이. 승낙이 없어도 보존이 뭐죠? 그러면 자동차를요, 몇 날 며칠 자동차 놔둬봐. 운전할 수 있어 없어? 자동차 운전 못해. 자동차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안 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뭐 한 달 정도 만약에 그러면 그 경유차 있잖아요. 그냥 파킹해 놓으면 시동 안 걸릴 거예요. 알겠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동 켜가지고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뺑 돌아주고 다시 놔둬야지. 그거 타고 한 바퀴 뺑 도는 거 좋은데 그거 타고 홈플러스로 들어가는 순간 사용이에요. 알죠? 홈플러스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낙을 받아야 돼요. 승낙을 받지 않고 사용하죠? 그러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해. 그래서 이러면요, 사법고시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왔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을 한 경우 채무자는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이? 자동차를 반환해달라 그 말은 유치권 뭐를 청구한다? 소멸. 이걸 운용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조문에 뭐라고 봤어? 법조문에는 승낙 없이 사용하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한다. 유치권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건 돌려달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채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물건을 사용한 경우 채무자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유치권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동네 사람들 듣고 계시죠? 오케이. 자 그럼 봐. 여기서 이제 대여하죠. 대여하면 렌트비. 그러면 렌트비가 나오죠. 렌트비가 하루에 20만 원 나오죠. 20만 원 이것을 뭐란다? 과실이라고 그래. 과실. 이 과실을요 유치권자가 수치를 해. 과실을 수치해가지고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을 해. 그래서 우선 충당권이라고 그래. 우선 충당은 뭐냐? 일단 얼마를 받을 수 있죠? 100만 원. 오케이. 100만 원에서 20만 원 빼. 그럼 얼마야? 80. 다시 80만 나오면 또 줘. 그 다음날. 그럼 얼마? 60. 띵띵띵 20만 원. 얼마? 20만 원. 0. 0 되면 유치권은 부종성이 엄격하다. 피담보 채권이 0이면 유치권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소멸한다. 차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유치권은. 그 다음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유치권은. 이렇게 대여나 담보 제공이나 사용을 하려면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유치권은 이론 문제하고 여기 실제적으로 사례 문제하고 두 가지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우리가 형법에서 보면 뭐가 있냐? 형법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형법에서 뭐가 있냐면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죠. 사람을 살해했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정당방위로 살해했어. 그럼 돼, 안 돼? 되죠.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오케이. 자, 남의 물건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유치권에 의해서 점유해서 돼, 안 돼? 그러니까 유치권은 형법에서 말하는 정당방위하고 똑같아. 우리는 남의 물건 점유하면 안 돼. 유치권으로 점유하면 돼. 이해됐나요 지금? 오케이. 남의 집 가서 뒤집어 자고 있죠? 물 끼얹어버려. 알겠죠? 그런데요, 유치권자로서 누워있죠? 그런데 누가 물 끼얹죠? 그럼 그걸 폭행죄라고 그래. 얼굴에다 이런 물 끼얹는 거 폭행죄라고 그래. 알겠죠? 왜? 유치권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니까. 오케이. 자, 그럼 봐. 유치권이다? 유치권은 뭐라 한다? 위법성. 위법성이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은? 있어, 없어? 위법성 조각이야. 조각. 위법성을 없애버려. 조각 사유라고 그래. 위법성 조각도 몰라요? 파내죠? 파내면 뭐만 남아? 위법을 파내서 뭐만 남아? 적법은 남지 뭐만 남아요? 위법의 반대가 뭐예요? 적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다. 그러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그런데 유치권에 의해서 점유한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이지만 남의 물건을 점유했으니까 혹시 사용이익이 있으면 그 사용이익은 뭐를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세상에 제일 쉽죠. 알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치권이죠. 유치권을 행사해도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해.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우리 법조문에 나오냐?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우리가 이 물건을 만들어달라? 도급이죠. 도급은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그런데 돈을 안 주니까 내가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 점유. 그럼 유치권이죠?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도 유치권, 채권, 100만 원에 대한 수리비에 대한 소멸시효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날, 즉 변제기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죠? 그럼 채권 없어져. 그럼 유치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년짜리는 어떻게 한다? 법원에 100만 원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죠? 그러면 10년 이하짜리는 10년까지 연장이 돼. 그래서 3년짜리가 몇 년이 된다? 10년이 되죠. 9년 6개월이 됐어? 그래도 돈을 갚지 않아? 그럼 뭘 한다? 돈 갚으라고 채고를 하고, 알겠죠? 다시 돈을 갚는다고 그 사람한테 확약사를 받죠? 각서를 받죠?
그러면 다시 소멸시효가 뭐가 돼? 중단이 돼. 다시 몇 년이다? 10년.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유치권은요, 소송에서 유치권을 행사를 했어, 행사. 또는요,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아요. 행사하지 않아. 이걸 우리 유치권을 소송에서 유치권에 항변을 했다, 항변. 또는 유치권을 원용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원용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요즘은 유치권에 항변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재판상 또는요, 그 다음에 소송상, 이런 거 나와, 소송상. 항변을 했다, 또는 원용했다, 행사했다, 이런 말을 써. 알겠죠? 근데 원용이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고 그냥 재판상 항변한 경우, 소송상 뭐죠?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말이죠. 봐. 이 자동차가 원래 가볼 것인데 의리 수리를 해가지고 돈을 안 주니까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돈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갚지도 않고 을한테 자기 차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어. 갑이 소송을 했어. 그러면 판사가 물어보죠. 을한테, 야, 너 왜 남의 차 가지고 있니? 물어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원래 말 많은데 오늘은 아주 기분이 안 좋아. 알겠죠? 그래서 그냥 조용하시오 하고 말을 안 해.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하면 어떡하냐?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저놈이 남의 차를 훔쳐서 가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갑이 을한테 자기 차 돌려달라고 소송을 지겠죠? 판례는 뭐라 하냐? 을은 갑한테 자동차를 인도하라. 갑이 을한테 자동차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그래? 을은 갑한테 자동차를 인도하라. 그러니까 피고가 전부 패소예요. 전부 패소 판결해. 여러분요, 봐봐. 갑이 을한테 소송을 제기했죠? 자동차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죠? 소를 제기했죠? 이런 소를 제기를 당했죠? 당했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라고 그래? 피고라고 그래? 원고하고 피고하고 구별 못해요? 봐봐. 대빵 간단한데, 갑이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요, 소송을 걸어. 소송을 걸었단 말은 무슨 말이죠? 화살을 쐈다 이 말이죠. 큐피티 화살 말고 화살을 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피 흘려? 가만히 있는 사람, 소송 당한 사람 피 흘리죠? 피 흘리니까 그래서 피고 아니에요. 피를 흘린다, 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를 제기한 사람은 뭐라 한다?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은 뭐라 한다? 피고. 봐봐. 내가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화살을 쐈다. 화살을 맞았다. 피 흘린다. 피고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 원고. 소를 당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피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자기는 돈 100만 원 안 주면서 내 차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러니까 을이 소송하가 법을 안 가지고 아무 말 안 하죠. 그러면 뭐라 한다? 피고는 갑한테 자동차를 인도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 그러니까 피고가 전부 패소죠. 그런데 원래 이놈은 말이 없는 놈인데요, 오늘따라 왠지 한마디 하고 싶어. 그래서 판사가 물어보죠. 너는 왜 남의 차를 가지고 있니? 물어봤더니 저놈이 수리비를 안 줘서요. 한마디 딱 했어. 그다음부터는 장기적인 침묵의 상태로 돌아가죠. 한마디 일단 했어, 안 했어? 했죠. 뭐라고? 돈 안 주니까 그렇다고. 그 말은 뭐죠? 나는 돈을 안 주니까 돈 받을 때까지 이걸 잡고 있겠다. 다른 말로 나는 유치권 음하고 있다, 행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판사는 뭐라냐?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판사는 뭐라냐? 갑한테 뭐라냐? 야, 너 잘못했네. 너는 갑한테, 을한테 돈 100만 원 줘. 알겠죠? 너는 갑한테 돈 받으면 자동차 줘, 이렇게. 돈 받으면 자동차 줘,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한 사람은 돈을 주고 한 사람은 자동차를 주고 서로 맞교환하라,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죠? 서로가 급부를 교환하라, 이 말이죠. 서로 상자, 서로가 교환하라. 상환이라고 그래, 상환. 알겠죠? 그래서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행사를 하게 되면. 이것을 말한다? 상환, 이행 판결. 똑같아. 서로 맞바꿔라, 이행하라. 서로 한 사람은 돈 주고 한 사람은 자동차 줘라. 상환, 급부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봐봐요. 나중에 여러분요,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동시행 항변권을 배울 거 아니에요. 동시행 항변권도 똑같아. 항변권을 행사를 했다. 소송에서 상환, 급부 판결. 행사하지 않았다. 전부 패소 판결.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유치권자. 봐. 유치권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봐. 여기는 한 번 정도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소송이라는 거. 한 번 정도. 이것은 시험에 법조문이니까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이거.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다. 적법이다. 사용이익은 반한다. 알겠죠? 이 두 가지는 잘 알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을 때 보면 된다. 알겠죠? 시험에 한 번인가 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법 판결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유치권을 보면 여러분요. 거기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것은 어디냐? 1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55페이지 맨 위를 봐봐. 맨 위에. 자, 여러분 아까 유치권은 왜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그랬죠? 유치권은 왜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그랬죠? 봐봐. 우선 변제 그러려면 생각 한번 해봐요. 우선 변제라고 하려면 여러분요, 동포 여러분 순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서를 정하려면 등기 날짜가 있어야 순서를 정하지. 유치권은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순서는 못 정해.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그런데 봐. 내가 이 집을, 갑의 집을 수리해가지고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인간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돈 갚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뭐를 해요? 경매를 해야죠. 원래 경매하면 어떻게 돼요? 경매되면서 순서대로 돈을 받아가죠. 그걸 순서대로 받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 우선 변제죠. 그런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유치권자도 경매할 수 있는데 유치권자가 경매를 하면은 이 경매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고 무슨 경매냐? 환가를 위한 경매다 이 말이죠. 환가가 뭐죠? 환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건을 돈으로 바꾸라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경매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1억 나오겠죠.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이 1억은 누구 돈이죠? 갑의 돈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1,000만 원 받아온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환가를 위한 경매다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우선 변제가 아니고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것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간이변제 충당. 여러분 봐봐. 간이변제 충당. 그럼요, 운동화 있죠, 운동화 빨빵에다 운동화 맡기면은 세탁하면 얼마죠? 3,000원, 오케이. 3,000원이죠? 이 운동화가 다 낡은 운동화예요. 그냥 다 낡았으니까 이 사람이요, 운동화 맡겨놓고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운동화 신고 나갔다가 젖으니까요, 빨래방에다 운동화를 맡겼는데 찾아올 생각이 별로 없는 거야. 왜요? 3,000원 주고 찾아오느니 하나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빨래방 주인도 이걸 계속 보관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뭐 낡아가지고 자기 발에도 맞지 않고요. 다 낡아가지고 신고 다니기가 창피하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멋들이고 버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돈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계속 유치권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경매할 수도 없죠. 경매하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비용이 이것저것 더 드니까요. 그래서 이때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정당한 이유라고 그래. 정당한 이유가 되죠? 정당한 이유. 간단하게 변제, 충당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법원에 청구를 해. 내가 간단히 먹어버리겠다고. 그럼 법원에서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 웃기죠. 감정인의 평가. 감정인이 와가지고 얘기하죠. 이 운동화는요 2,798원인데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어떡한다? 채무자한테 통지해야 돼.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야 돼. 왜 통지를 하죠? 내가 봤을 때는 낡고 낡은 운동화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소중한 운동화일 수 있죠. 옆집 총각이 처음으로 나한테 선물해 준 것일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그 옆집 총각 만나려면 그 운동화 신고 가줘야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는 소중한 것이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2,900원짜리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29,000원짜리가 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통지를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채무자가 아무 말이 없다. 간단하게 변제 충당한다. 그냥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린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우리가 유치권의 경우는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기 위한 방법은 반드시 경매를 해야 된다. OX, X란 말이죠. 경매를 해도 되고 간이변제 충당을 해도 된다. 이런 말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봐요. 유치권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죠? 비용을 안 주니까 유치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유치권 행사 중에 또 비용이 발생하죠? 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자는 뭐 할 수 있다? 과실을 말 수 있다? 수취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채권 변제에 말 수 있다? 우선순위. 근데 봐봐. 그런데 그놈의 과실이 금전이 아닐 때가 문제예요. 금전이 아닐 때. 돈이 아니단 말이에요, 과실이. 알겠죠? 뭐다? 배나 사과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그건 경매를 해야 돼요. 과실이 금전이 아니면 경매를 해가지고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 법적으로 나왔으니까 나중에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간이, 변제, 충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까지를 여러분 뭐라 하냐면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이제 물권이고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요, 뭐를 볼 것이냐? 그럼요, 채권법 있죠? 채권법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봐요. 채권은 이틀 정도가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채권하고요. 특별법을 해야 되는데, 특별법이요. 특별법을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요, 시간표를 한번 봐가지고, 여러분 토요일 날 있죠? 토요일이 아니고 시간표요. 1월달, 2월달 강의에 보면, 세법 있죠, 세법. 세법이 한 2번 정도가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 1월달, 2월달이요. 알겠죠? 그래서 1월달, 2월달 2번 나오면 그 두 번에요. 특별법을요,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일단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